휘웅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났네요. 자, 오늘의 증권광장 전석적 공략주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두 종목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엔터주 가운데 하나, 그리고 여행주 가운데 하나 있죠. 네. 처음엔 디어유. 디어유가 지금 네. 현재 최근에서 상승하다 오늘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매수하고 나서 지금 현재 24%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디어유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M과 뭐 JYP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버블이라는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유료 가입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40만, 올해 150만 넘고요. 내년엔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엔터사들이 지금 현재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가장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디어유의 상승세는 견조하리라고 보여지니까 아직까지 저는 목표가 4만 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만 원 돌파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견조하게 홀딩 관점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참 좋은 여행을 드렸는데 참 좋은 여행도 어제는 이제 노란풍선만 올랐습니다. 노란풍선만 5% 올랐고 오늘 참 좋은 여행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가장 적은 여행사입니다. 24%밖에 안 되고요. 나름대로 뭐 100%, 300% 넘어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 100%에서 300% 넘어가는 부채 비율인데 여기가 부채 비율이 별로 없는 여행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현재 매출액이 가장 늘어나고 삼천리라는 이제 자전거 대주주도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1,000억대 초반기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18,000원 까지도 이제 13,5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13,500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도 수익률 기대하며 전석적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성웅 이사의 종목입니다. 롯데칠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저도 사실 탄산 네.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가 아니라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보다는 네. 그냥 좀 순수한 탄산을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자체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체 네,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셀프 테스트. 딱 먹어봤는데 네. 그 롯데칠성의 브랜드 제로 탄산음료, 네. 그다음에 타 브랜드 제로 탄산음료, 그다음에 탄산수 이런 쪽을 다 비교를 해서 먹어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제로 사이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좀 맛이 달지 않고 네. 그다음에 탄산이 떨어진다. 아, 약하다. 네, 이런 평이 많았는데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기존의 사이다 시장을 커버할 만큼 네. 그 탄산의 농도라든지 그 점이 올라왔고요. 특히 그 다른 경쟁사보다 이 롯데칠성이 만드는 그 제품이 확연히 달라요. 아, 뭐 PPL 받으신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전혀 아닌데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이게 뭐 올해 매출이 100% 성장했고 작년 대비해서 네, 이미 매출로 딱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 5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하나의 그 밑에 깔고 가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장 큰 포인트는 증류주입니다. 우리가 세로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9월에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9월에 매출이 30억. 근데 10월 넘어서 11월이 50억, 12월이 이제 70억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목표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실제치가 172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단계 안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 톤이 2,500억대에서 최근에 이제 기업과 관련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의 성장에 대한 추산을 해보니 한 3,000억 원대 초반까지는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400, 한 70억 원, 80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목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1조 8천억 원 정도까지는 내년에 열린다라는 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어요. 시장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조정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단연 탑픽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롯데칠성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롯데칠성 음료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네. 암바싸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네. 많이 안 먹던데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했다라는 거. 네. 네, 롯데칠성 연락 주세요. 띠링띠리. 자, 오늘 지금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만 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점에 실적 뭐 3천억 원대 시가총액 대입을 해보면 네. 18만 원대 목표 가격은 가볍게 나오게 되고요. 뭐 이 이상의 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년에 실제 판매량 부분이라든지 그 점의 성장이 더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그 이상의 가격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도달 가능한 가격이 18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손절가는 13만 원인데 이 정도 가격의 도달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 같은 경우 그냥 뭐 시장을 뺏기는 다른 제품이 나와서 뺏기는 그러한 구조가 있을 때 뭐 손절가의 도달 정도가 되겠지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 5월에도 20만 원대를 넘어섰던 주가가 있었던 롯데칠성 가볍게 18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엔터주 골라봤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다른 엔터 오를 때 좀 에너지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블랙핑크 요즘에 해외 투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BTS가 이제 군대를 가고 그러면 떠나면은 네. 이제 엔터 중에 1위는 블랙핑크 아닌가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제 YG가 이제 시총이 1위였어요. 과거 네. 1조 넘어가서 SM이랑 뭐 JYP가 2, 3위였는데 지금은 JYP가 2조 2천억이 넘어갔고요. SM도 지금 1조 8천억인데 YG만 지금 8천억입니다. 절반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주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12월에 이제 공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제 대주주가 구속이 되거나 어떻게 되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마지막 턴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거의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액이 이제 4분기에도 하면 이제 224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분기당 2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엔터가 많지는 않은데 네. 블랙핑크와 그 다음에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 트레저라고 이제 2년 6개월 만에 남성 보이그룹인데 네. 지금 교세라돔을 입성을 하고 월드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빅뱅에 이은 트레저라는 그룹과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견조하게 매출을 이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뱅이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네. 현재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과거에 1위였는데 절반 가격에 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 리스크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 물론 12월 달에 공판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공판이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드렸고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44,0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저는 55,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연기금을 매도를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견조하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55,000원까지 다른 엔처주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 한 번만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5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엔터주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골라주셨습니다. 블랙핑크의 선정, 그에 따른 지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앞서 제가 롯데칠성 음료 잘못 말했죠. 암바사는 코카콜라 음료고 밀키스입니다. 네, 정정을 해주셨어야죠. 알면서 아닙니다. 살짝 속으로 하고 얘기해 있었어요. 주세요. 네. 코카콜라 예. 여기서 롯데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코카콜라 롯데예요? 여기 다 뭐 롯데칠성 코카콜라 다 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유통 뭐 롯데에서 다 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체 브랜드는 밀키스고. 네. 근데 암바사 이거 언제 세대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오래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은데. 사랑해요 밀키스. 자, 이번에는 또 물 관련된 종목이에요. 코웨이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코웨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안 좋은 기업의 상황 안에서 기업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현실화되면 주가의 반등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현실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특별히 말할 종목이 없어요. 주가가 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업 이익의 체력들이 대입이 돼서 시가총액에 반영이 돼 있고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뭐냐면 좀 이제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기업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는 겁니다. 코웨이,
포인트까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영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에 판매를 하다가 렌탈로 전환이 됐어요. 판매를 하다가 렌탈로 전환이 되면 고정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용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렌탈 사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인구 구조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딱 나오는 매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에 진출을 했단 말이죠. 네. 자, 진출을 했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외 법인의 말레이시아 법인 말고는 다 적자예요. 모두 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단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코웨이 같은 경우 예상 영업이익이 내년 기준 7,500억 원대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4조 2,800원대, 4조 2,580억 원대예요. 그러면 비싼 주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못 나온단 말이죠. 네. 나올 수 있는 요소는 해외 법인의 구조조정입니다.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코웨이는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같이 업데이트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가 지금 가격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네. 주가는 56,900원대에서 물론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로 66,000원은 생각보다 좀 짧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66,000원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아까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네, 해외 법인 구조조정 나오면 가볍게 66,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이 가능합니다. 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시청자분 중에서 구수한님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음료 업계에 재직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LG 생활건강입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TMI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정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공략주 조기조 매니저는 어떤 종목일까요? 코웨이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엔, 이 종목 이전에도 한번 확인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토엔 어떻게 볼까요? 뭐 수익이 나신 분도 있을 네. 거고요. 최근에 이제 12,600원, 900원대 매수를 드렸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 있는데 다시 가져온 이유는 네. 뭐 재료가 추가적으로 생겼고요. 이제 현대차 사내벤처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현대차 지분이 이제 현대기아차랑 동행 13%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를 진출합니다. 그와 관련된 호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신규 이제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기업인데 새로 업봉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공인 비교 앱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신규 사업을 본격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맹점 24곳과 더불어 100곳 이상의 협력업체, 그래서 차량 관리, 중고차 그런 진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만 개 이상 차량 상품과 더불어 이제 오프라인 장착계 1만 개 이상 장착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B2C, B2B 확대가 예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게 이제 오토엔이 신규로 이제 공인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공인 비교라가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공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일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일 교환할 때 내 주변에서 4,000곳 이상에서 이제 얼마인지, 네. 그러니까 이 오일 바꾸는데 뭐 대부분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30만 원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만 원 내기도 하고 뭐 차량에 따라 그리고 다르겠지만 또 뭐 합성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건 다 이제 거품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내 주변에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애프터마켓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나오고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수리를 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오일 교환 말고도 그다음에 정비, 그다음에 그런 다른 추가적인 튜닝, 세차 뭐 이런 것도 지금 카테고리 넓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이 확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주식은 이제 성장주로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보다 지금 수익 구간인데 네. 목표가를 좀 더 높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존에는 이제 높일까요? 18,000원 목표가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네. 이제 현재가에서 14,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3,000원, 좀 손절가도 좀 높여 잡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랐다가 좀 하락을 했고 내년에 이제 현대차 중고차 진출의 어떤 수혜와 더불어 신규 사업 진출 본격화로 대해서 수혜주로 해서 18,000원 아니고 2만 원까지 가져가셔라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오토엔 확인해 왔고요. 목표 주가는 이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18,000원대에서 더 올려 잡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4가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글로벌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0.2%대 하락으로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 SDI,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BM, LNF 등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직 전세 역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니저님의 시장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오늘 시장도 다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한 0.5 정도 올릴 거고 2월 달에도 한 0.5 정도 올릴 것 같아요. 뭐 금리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어도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좀 더 있을 거다. 한 두세 차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2월 달에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는 못 치고 나간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금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10억으로 제한을 할 거냐 아니면 100억까지 할 거냐 이게 지금 금융투자세 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여야 지금 합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나 공매도도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매니저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나아이는 22%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페이의 출시 기대감에 더욱더 눈길을 가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이 오르면서 M게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관련주 이전에 저희가 이제 편입을 해서 되게 수익이 많이 냈었다. 한 22%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21선 한 번도 안 깨고 계속적으로 2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강한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요. 워낙 저가이고 또 실적도 너무나 빵빵합니다. 저평가이다 보니까 지금 18,000원을 우리가 이제 2차 목표가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신고가가 바닥권에서 19,200원 정도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차트상으로도 거래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앞전에도 큰 수익 냈던 22% 이상 수익을 냈던 그걸 아마 뚫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익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게임 하나 보겠습니다. N게임주는 이제 중국 소비재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N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가 이후에 한 7% 정도 수익 났는데 화장품주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게임은 중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크죠.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제 매출이 한 50% 이상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21선에서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은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매니저님의 효자 종목이 필요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 좀 단기 급등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좀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2,160원의 덕신하우징을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편입한 이유는 지금 정부가 이제 그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대한 데크플레이트 관련 공법에 대해서 이 회사가 글로벌 점유율 1인 회사입니다. 그죠? 철강 우리가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 철강으로 기반을 다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 이제 공법인데 필수적인 거죠. 대기업에서 많이들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제 출범하면서 밝히면서 부각된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 소재의 데크 플레이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 건축물에 소요되는 타령 그리고 일체형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모델을 갖춘 유일한 회사입니다. 세계 1위인 철강 데크 플레이트 기업인데 이 덕신하우징이 작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이나. 그리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잘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는데 이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또 수혜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이제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건축 현장에 뭐 적용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유럽에도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질적으로 4월 22일 날 삼성전자와 152억의 데크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꽤 큰 액수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천정엔 그 전문회사 굿월 코퍼레이션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해서 건축 현장에 적용하는 건데 이번에 지금 삼성물산 그 빈살라만이 우리 방한하면서 이 삼성물산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모듈러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결론은 이 덕신하우징이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하고 MOU도 체결하고 같이 납품을 하니까 결국 삼성물산이 사우디와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사우디 관련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이 회사가 한 1,4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올해 2,0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 한 1,5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억 정도인데 지금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 보니까 158억입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 합치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총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200억이면 건설 관련해서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큰 기업이죠. 실적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552% 증가하면서 이 영업이익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한번 주가 이차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이 3,500원대 보시게 되면 3,500을 형성하고 있고요. 바닥권이 한 2,000원대인데 지금 중간에서 살짝 조정받는 모습인데 상승하면서 한 번도 21선 해친 적이 없네요. 근데 오늘 21선 바로 끝자락입니다. 조정 마지막 구간 양목 나오면서 좋아 보이고요. 조정 구간에 매수하는 거 타이밍 상당히 좋습니다. 1차 목표가는 2,700원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800원. 예, 1차 목표가는 2,700원. 수정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700원. 2차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모듈러 관련주로 오늘 덕신하우징 소개했고요. 1차 목표가 2,7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